안녕하십니까. 낭콩TV 몇 화죠? 너무 오랜만에 왔죠? 제가 좀 멘탈이 터질 일이 있어서 좀 오랜만에 왔습니다. 멘탈이 왜 터졌냐? 돈을 좀 빌려줬었는데 그게 뭐 처음에는 3개월 후에 갚겠다. 뭐 그러다가 뭐 4개월 후에 갚겠다. 5개월 후에 갚겠다 하다가 1년이 지났거든요. 결국 못 갚겠다라고 통보를 받았고, 네, 그래서 뭐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상환할 수 있다고 해서 내일 받기로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터졌고, 왜 멘탈이 더 터졌냐면 제가 사업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 돈이 좀 필요했었는데 못 갚는다고 하니까 사업이 이제 못할 것 같은 그게 있어서 제가 진짜 잘 하고 있었거든요. 뭐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여자 바지도 만들어서 이미 입혀봤고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았고 이뻤고 32 사이즈, 그러니까 XS 스몰 사이즈를 만들어서 다 만들었고 거의 완성본에 왔었는데, 이제 라지 사이즈, 그러니까 허리 26 정도? 27에서 26 정도를 만들려고 했고, 그 원단도 처음에는 이제 여자 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코튼 백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엘라가 어느 정도 섞인 원단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체형이 너무 굴곡져 있고 천차만별이라서. 그래서 이제 엘라가 섞인 원단을 사서 어찌됐건 스판키가 좀 돼 있는 원단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다시 만들어야 돼서 원단 값도 이제 들고 막 그러려고, 이제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구간이 와서 돈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아서 멘탈이 터졌고요. 그게 어제 원래 내일 다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제 못 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처음에는 저도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아서 멘탈이 다 터져서 제가 릴스도 요새 못 찍은 게 제가 멘탈이 터져가지고, 제가 일할 때 일부러 더 밝게 행동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고객들하고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제 기분 나쁜 것 때문에 걔네도 기분 나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그러니까 밝으면 밝을수록 뒷면에 있는 그림자는 더 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뭐 어쨌든 결론은 이제 뭐 멘탈이 터졌었다가 회복이 된 게, 뭐 어차피 답이 없잖아요. 뭐 돈이 뭐 지금 뭐 그 사람 욕한다고 뭐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뭐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 뭐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고 저랑 약속을 했고, 뭐 그럼 어느 정도는 상환을 또 할 수 있다고 해서 내일까지 그래서 믿어주기로 했고, 뭐 제 잘못이죠. 뭐 제가 잘못은 아니고 뭐 그냥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을 한번 믿으면은 그냥 끝까지 믿어버려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친구들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가 자주 나오기도 하고 제가 그냥 잘 빌려주기도 하고, 근데 뭐 이게 저라서 또 할 말 없어요.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또 빌려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쩌라고 해요. 돈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돼요. 이 집 지금 전세인데 이거 이제 팔고 평택으로 아마 더 싼 집으로 이사 가면 되고요. 그걸로 사업하면 돼요. 그리고 멘탈 나갔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나간 상태로 있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나만 손해지 뭐. 그래가지고 그냥 앞으로 그냥 릴스 뭐 쇼츠 다 열심히 찍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제가 한동안 못 올려서 죄송하고요. 결론은 뭐냐? 열심히 살자. 뭐 씨발 어쩌라고. 화낸다고 뭐 돌아오나요? 빌려줬던 돈이? 안 돌아오죠. 아예 제가 뭐 그리고 무일푼인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돈 있습니다. 다만 사업 전개할 돈이 살짝 아쉬운 거라서 뭐 좀 쫄라매고 살면 되겠죠. 막말로 이거 집 팔고 딴 데로 이사 가면 돼요. 뭐 그래서 기분이 터져 있었고, 최근에 뭐 했냐면요. 최근에 옷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열심히 만들어서 그 자라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입혀보고, 근데 좀 아쉬운 게 그분을 입히고 이제 제대로 보질 못해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그거잖아요. 뭐냐, 그 시간대가 다 다른 근무제라서 앞으로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입어봐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즈에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최근에 또 뭐 했지? 최근에 풋살 열심히 하고 그냥 친구랑 그냥 옷 열심히 만들고 운동 열심히 하고 끝이에요. 멘탈 터진 상태로 좀 우울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다 돌아왔고요. 지금 멘탈 다시 회복했고, 멘탈 회복 안 하면 어쩔 거예요? 뭐 쳐 울고 있을 건가요 맨날? 열심히 다시 해야죠. 어떻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킨 거고 유튜브도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진웅이 편을 편집하면서 느낀 건데 편집을 하니까 오히려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재밌긴 하고 사람들도 약간 많이 봐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릴스를 유튜브에서 재밌었던 부분을 잘라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쇼츠로. 그래서 유튜브 인스타 채널도 만들어서 따로 거기를 운영을 하는 걸로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릴스 찍고 유튜브 찍고 쇼츠 만들고 옷 만들고 일 다니고 이렇게 딱 4개가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뭔가 기분이 좀 상쾌해졌어요.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근데 뭐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뭐 술 처마시고 애들이랑 놀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열심히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뭐 최근 근황 중에 이렇게 안 좋은 소식만 있느냐? 절대 아니고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별거 아닌데 제가 어느 날에 일 끝나고 이제 이어폰 꽂고 그때 좀 이쁘게 하고 왔거든요. 선글라스도 쓰고. 그래서 막 힙합 딱 틀고 이제 집 가서 운동 조져야지 하면서 약간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옆에서. 뭐지? 나 돌을 믿으세요 존나 싫어하는데 하면서 딱 쳐다봤거든요. 근데 얼굴이 중학생인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중학생이 왜 벌써부터 돌을 믿으세요를 하고 있지? 해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뭐 죄송한데 제가 오늘 교통카드를 놓고 와서 혹시 1,000원만 빌려주시면은 제가 계좌이체로 1,000원 드릴 테니까 버스비 한 번만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거 대화도 안 해봤는데 도밋거리라고 생각하고 욕한 자신을 반성을 했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근데 제가 10,000원짜리밖에 없어서 저기 편의점 가서 음료수 하나 사줄 테니까 나눠서 먹고 남은 돈에서 1,000원 드리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편의점을 갔어요. 편의점 가는 길에 근데 뭐 몇 살이에요? 제가 물어봤는데 고3이라는 거예요. 고3? 얼굴이 중3 얼굴이었거든요? 고3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너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어린 분들 보면 이제 나이가 가늠이 안 가요. 화장을 안 하면 특히나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3이냐 뭐 왜 이렇게 근데 학교가 빨리 끝났냐 그러니까 그때가 오후 7시 6시요 6시였어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났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모의고사를 봤다 하니까 그럼 3월 모평을 봤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3모평을 보셨어요? 했는데 3모평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3모평 엄청 중요한데 잘 보셨나요? 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뭐 제가 뭐 고친 거가 다 틀려서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왜 제가 또 이제 거기서 또 꼰대 모드가 발동해가지고 왜 본인을 안 믿으셨냐고. 왜 본인을 안 믿었어요? 제가 훈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점점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다음에 잘하면 되죠. 369 중에 3 끝났고 이제 69 잘하면 되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잘하면 돼요. 뭐 그래서 뭐 다른 애들 뭐 친구들은 잘 봤대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도 잘 못 봐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뭐 그래서 분위기 조창났어요? 그거는 대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뭐 다음에 잘하면 되죠 이거 위로해주고, 제가 이제 그냥 10,000원어치 과자랑 뭐 이런 걸 다 사줬어요. 그냥 다 사주고. 근데 그분이 진짜 착한 게 뭐 이렇게 안 사주셔도 되는데 저 돈 없는데 저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갚지 말고 고3이면은 저 부모님 말 잘 듣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과자랑 간식거리 좀 사주고 남은 돈 다 드렸거든요. 그냥 안 갚아도 되니까 그냥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뭐 계속 옆에서 갚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연락처라도 뭐 남겨주시면 어쩌고저쩌고 이러길래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안 갚아도 되고 뭐 그러면은 뭐 나중에 커서 갚으세요. 커서. 그러니까 뭐 커서 갚더라도 뭐 어떻게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래서 막 대화하다가 인스타를 서로 마팔을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이제 저는 너무 뿌듯했거든요. 제가 평소에는 한 10만 원을 써도 옛날에는 10만 원이 100만 원처럼 느껴졌는데 그 100만 원 같던 10만 원을 만 원처럼 쓰면서 한 1,000원 정도의 행복을 얻었었거든요, 항상. 근데 그날은 만 원을 썼는데 한 1억을 쓴 것 같은 행복을 얻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어른이구나. 이래서 돈을 버는 거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저랑 마팔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분 스토리에 뭐 어떤 남성분께 뭐를 했는데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떻게 올라왔냐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그게 너무 귀여워서 캡처를 해놨어요. 그분 스토리를. 뭐 그분이 뭐 저를 태그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제가 뿌듯해가지고 캡처를 해놨었거든요. 어딨지? 잠시만요. 있는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거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나? 이게 안 보이네? 캠이 10창이라서 안 보이네. 이거를 그럼 밝기를 줄여야 되나? 밝기를 줄이면 되겠다. 이러면 보이겠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보이죠? 글자가 잘 안 보이네. 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스토리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스토리가 올라왔고, 버스카드 집에 두고 와서 모르는 남자분한테 1,000원 현금으로 교환해 줄 수 있냐 조심히 부탁드렸음. 점점점. 근데 나 고3이라고 하니까 편의점 가서 진짜 간식을 왕창 사주심. 유유유유유. 심지어 잔돈 다 놔주심. 나중에 멋진 어른 돼서 꼭 갚기로 함. 인스타도 마팔했성.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진짜 너무 감동받았고, 10,000원 안 갚아도 되죠. 10,000원 뭐 얼마나 큰 돈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고3분에게 뭔가 대한민국의 미래의 그 자원한테 투자를 했고 내가 기분이 좋았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냥 또 친구 회사 직원들하고 약간 대화를 했었는데, 회사 직원들하고 만나서 조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요새 회사가 너무 잘 돼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원은 적은데 회사는 잘 돼 버리니까 한 사람당 거의 3인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술자리를 갔어요. 가가지고 나 힘들다는 소리 해야지, 나 징징대야지 하면서 신나서 갔거든요. 나 존내 징징대야지 하면서 갔는데 이제 다 자기 힘들다고 애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발 나도 힘들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다 힘들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냥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옷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옷가게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다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어느 수준이냐면 그 고객님들이 제가 피팅룸까지 와서 막 질문을 하세요. 제가 피팅룸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제가 이제 피팅룸도 너무 바빠서 형님 죄송하지만 밖에 있는 직원한테 여쭤보시고, 저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밖에 있는 직원한테 여쭤보고 밖에 있는 직원한테 이거 옷 찾아달라고 하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고객님이 밖에 직원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찾아드릴게요 하고 밖에 피팅룸에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찾아드리고, 또 피팅룸 개박살나 있고 피팅룸에서 다시 열심히 일하고 지금 다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징징대지를 못했고, 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일 힘들고 나 지금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약간 돈 이슈로 브레이크 걸렸고, 하지만 나아가야 된다. 왜냐? 멈춰서 뭐 할 건데. 친구들 맨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우울했어요. 한때 살짝 우울했는데, 근데 뭐 돈 중요하죠. 돈 엄청 중요한데 뭐 제가 당장 내일 죽는 거 아니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내일 안 죽으니까 괜찮아요. 뭐 그렇다고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밥은 백날 첫날 사드릴 수 있어요. 뭐 그냥 뭐 그 정도는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근황이 끝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강남콩 TV도 다시 열심히 하고, 제가 너무 영상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 멘탈 터져 있었어서 죄송하고, 그리고 팬분들이라 해야 되나? 그냥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친구들이 이제 릴스 이거 찍어주세요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멘탈이 터져서 못 찍었었던 거죠. 내일부터는 릴스도 열심히 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실망하셨다면 죄송하고 제가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결론 열심히 살자. 오케이? 끝났고 뭐 할까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제가 컨텐츠도 준비해왔어요. 어차피 사람들 안 들어올 거 알아서 제가 스스로 컨텐츠 준비했거든요. 뭐 할 거냐면, 제가 1화 때 강낭콩 나무위키 고쳤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사실 제가 뭔 소리 한지도 몰랐거든요. 막 하다가 막 한숨만 존나 쉬고, 그게 방송을 처음 하니까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긴장되니까 어떻게 한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약간 애프터 서비스로 강낭콩 위키 한번 다시 들어가서 수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어차피 할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썰풀 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낭콩 위키 다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들어왔고요.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 자, 이제 여기 강낭콩 위키 내 소개 여기 들어왔고, 이거를 일단 수정으로 바꿔줄게요. 수정하기 상태 들어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들어왔고, 이 대표 사진 좀 바꿀까요? 일단 너무 옛날이긴 한데 안경을 제가 요새 안 쓰고 다녀서 차라리 선글라스를 쓰면 선글라스를 썼지. 대표 이미지 한번 바꿔요? 대표 이미지 한번 바꿀까?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왜 이래? 고객센터 안 들어갈 거고. 대표 이미지는
뭘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대표 이미지? 모르겠고, 다 잡설하고, 대표 이미지 그냥 이대로 갑니다. 올드하게 가고. 자, 본명, 전성준. 제가 설명했죠? 이게 온전전사의 별성자의 빛날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어라. 죽으라는 소리.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쨌든 빛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겠죠? 원래는 전성룡이 될 뻔했다. 가족 투표에서 작은 누나는 전성룡을 나머지는 전성준을 골라 전성준이 되었다. 맞습니다. 전 전성룡이 더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뭔가 더 임팩트가 있는 느낌이고 용이 들어가는 게 좀 간지거든요. 가지고 온전전 별 너무 흔한 이름이라 고등학교 때 5명 정도가 같은 이름이었다. 심지어 고등학교 선생님이 김성준이었는데 왜 이름이 같냐고 때린 적이 있다. 이거 진짜 팩트고요. 이제 뭐 제가 고등학교 때 뭐 모범생 이미지는 아니었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좀 짓궂은 장난 아닌 장난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난을 서로 익스큐즈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진짜로 때렸거든요. 엎드리라 해가지고 너 왜 이름이 전성준이야? 왜 나랑 이름이 같은데 왜 내 이름에 먹칠을 하니? 라고 하면서 때리셨어요. 진짜 우리 때는 선생 같지 않은 개 씨발 새끼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진짜로. 어느 정도냐면 저가 이제 그때는 뭐라 했더라? 그때 뭐 월요일이니까 한 대씩 맞고 시작하자.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그런 적도 있었고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래서 뭐 성적 떨어지면 맞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진다고 맞는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담배를 피거나 학생이 본분에 벗어나는 짓을 해서 맞았으면 이해가 돼요. 그건 제 잘못이 맞아요. 성적 떨어졌다고 때리는 게 말이 돼요? 그렇게 따지면 선생이 잘못 가르쳐서 떨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게 책임 회피를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때리면 모든 게 해결되나요? 그런 게 이제 저희의 창의적인 사고들이랑 이런 걸 다 막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가 옛날 학교는 진짜 나빴던 게 봐봐요. 일단 두발 규정이 있었죠. 여성분들은 모르겠어요. 저희는 얼마나 심했냐면 빡빡이로 다녔어야 돼요. 빡빡이로 11mm로 밀었어요. 진짜로 모든 애들이. 그래서 우리 학교 별명이 뭐 수도승이었나 뭐 절이었나 뭐 이랬어요. 왜냐면 교복도 약간 이상한 베이지색이어가지고 약간 절 느낌이 났거든요. 바지는 회색이어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다 11mm로 밀고 다니는데 거기서 창의성이라는 게 생길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걸 차단시킨 거잖아요. 닥치고 공부만 해라잖아요. 그게 진정한 학교의 본분인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막말로 두발 자유를 시켰다 치세요. 도대체 몇 명이나 개지랄 같은 머리를 하고 다닐 것 같아요? 한두 명 있을 거예요, 반에. 다 웬만하면 그냥 정상적인 머리 하고 다니겠죠. 자라 사람들도 보면은 그 패션 회사잖아요. 패션 회사인데도 그렇게 막 개 십창나는 머리 하고 다니는 사람 많이 없어요. 다 웬만하면 그냥 평범하게 커트 정도로 다 끝내지 뭐 해봤자 염색이에요. 뭐 파인애플 머리하고 막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패션 회사도 그 정도인데 그냥 일반 학교에서 두발 자유시킨다고 뭐 얼마나 애들이 뭐 하고 다니겠어요. 그리고 젊을 때 좀 하면 어때요? 머리숱이 있을 때 좀 해야지 머리 없을 때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거 한다고 해서 머리를 민다고 해서 공부 성적이 오르나요? 아니죠. 멋부리고 그런 거 하고 싶은 게 애들 마음인데 그거를 그냥 쇠장 속에서 철장 속에서 넣어버린다고 해서 그 새어나오는 마음을 막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고요. 자, 죽겠다. 왜 이래 이거 계속. 자, 그래서 어렸을 때 이름으로 애들이 전성준이요라고 애들이 놀렸었다. 맞고요. 인스타 아이디는 이걸 따서 IM 캐슬준이라고 했다. 전성준이니까.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전성준 글씨를 쓰면 사람들이 글씨 때문에 전성군이 내 본명인 줄 안다. 그러니까 지읒자를 제가 쓸 때 그 지읒하고 이거 맨 마지막 획자를 잘 안 써요. 끝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좀 착각을 많이 해요. 글씨도 못 쓰는데 획자도 제대로 안 써버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친구들은 성준이라는 이름보다 강낭콩으로 더 자주 부른다. 우리 엄마 누나도 콩이라고 부른다. 강낭콩은 고등학교 때 두발 자유화가 아닌 우리 두발 규정이 반삭이어서 반삭으로 하고 다녔는데 그때 두상이 콩 같다고 하여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별명을 지어줬다. 맞습니다. 전라도 억양 심한 이제 순천 재위라는 친구가 있어요. 박재희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진짜 억양이 너무 세가지고 그 군대에서 친구였거든요. 제가 선임이었는데 저때 전성준 일병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승준 일병님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완전 라도피가 흐르고 있어가지고 전도 아니야 진승준이라고 불러.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애들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다음 출생 1995년 2월 28일 오후 10시에요. 오후 10시. 이거 사주 볼 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후 10시. 사주를 뭐 믿진 않고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뭐 3만 원짜리 있잖아요. 길거리에 놔두는 거. 그런 거 하는 거고. 전남 여수시 제1병원에서 우량아로 태어났다. 맞습니다. 우량아로 태어났고요. 세남매 중 셋째로 누나 2명 있는 집에서 늦둥이 막내로 태어나 누나들과 11살, 9살 차이가 나. 제가 얼마나 늦둥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얼마나 늦둥이냐면 아빠 39살 때 저를 낳았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노산 족밥인데? 결혼 늦게 해도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요새는 제가 아빠한테 그래서 나 몇 살에 낳은 거야 했는데 아빠가 나 39에 나왔다 라고 하니까 그거 듣고 39에 나오셨다고요? 그러면은 뭐 노산이고 뭐 깝칠 이유가 없네? 우리 엄마 그럼 38, 7에 저를 낳은 거예요. 그럼 기형아도 아니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태어난 거죠. 물론 좀 지능이 딸리긴 해요. 지능이 딸리긴 한데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산 걱정 안 해. 나 결혼 늦게 해도 되겠는데? 희망을 좀 얻었어요. 그래서 빠른 년생으로 학교를 들어갔으나 빠른 년생 중 가장 생일이 느려. 이게 어떻게 빠른이냐고 하물라니. 근데 제 친구만 해도 3월생 있고 심지어 저보다 생일이 빠른데 그냥 정석으로 들어와서 94년 2월생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네가 어떻게 빠른이냐, 어떻게 2월 28일이 빠른이냐고 막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쩌라고요. 그럼 니도 빠른으로 가든가 빨리 태어나든가 나처럼 발육 상태가 좋던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1년을 꿀 빨았죠. 사실 대학교도 빨리 가고 뭐 취업도 1년 늦게 해도 상관없는 약간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늦둥이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 친척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랐다. 정작 본인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관심은 많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애정결핍이 있다. 그래서 스킨십을 좋아하고 관심 받는 걸 좋아하고 사랑받는 걸 좋아한다. 누가 뭐라 하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한다. 그냥 병신아.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을 사랑하고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저랑 같이 잠깐 있을 때는 어머 우리 아들 짱, 우리 아들 최고, 우리 아들 제일 잘생겼어, 우리 아들 다른 새끼들 병신 하고 이제 해주세요. 근데 이제 보세요. 아빠가 저를 39에 낳았어요. 그럼 다른 아빠들은 이미 애들이 다 커가지고 다 이제 뭐 야자하고 이러느라 애를 안 봐도 돼. 애들이 알아서 오히려 애들이 엄마 아빠를 보기 싫어하죠. 왜? 사춘기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막 부부 모임 같은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놀러 다녀야 돼요.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애들 다 키웠으니까. 근데 저를 늦게 낳아가지고 이제 이 씨발 새끼를 데리고 다니니까 너무 얼마나 귀찮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점도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근데 그러면 애를 늦게 낳지 말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맨날 술 먹고 놀고 있고,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죠. 뭐 유튜브도 없죠. 그러니까 저는 아저씨들 뭐 아줌마들 뭐 맨날 술 먹고 놀고 있으면 전 저 구석에서 혼자서 그냥 누워있거나 엄마 심심해만 해도 엄마 아빠는 어차피 저를 놀아줄 시간이 없죠. 이미 술 취해가지고 막 심심해? 우리하고 놀자. 옆에만 앉아있어요. 그럼 뭐 이제 아저씨들 막 쌍욕하는 소리 들리고, 제가 그래서 욕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런 걸 듣고 자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렇다고 뭐 5살짜리 4살짜리 애기를 혼자 집에 두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이제 약간 애정 결핍으로 발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작 놀아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놀아주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냥 뭐 예뻐해줬으면 단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누나들이 먼저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누나들한테 신경을 당연히 먼저 더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첫째는 이제 애지중지 키우고, 왜냐면 첫 애기니까 그거에 대한 그게 있대요. 잘 키워야 된다는, 얘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뭐 학원도 어떻게 보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둘째는 발로 키운다고 하잖아요. 둘째한테는 이제 기대가 없겠죠. 그냥 첫째를 키우는데 너무 힘이 들었고 둘째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나라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둘째는 발로 키우는데 셋째는 그러면 심지어 39살에 낳은 셋째는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냥 걔 병신 씨발 밥을 처먹든 말든 그냥 신경 안 쓰고 사는 거예요. 그냥 키운 거죠. 대충. 그게 맞는 게, 그게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애정결핍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집에 항상 아무도 없었고 저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이 가스레인지 켜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애정결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엄마 아빠보다 친구를 그래서 더 좋아하거든요. 전 가족 행사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가봤자 나 놀아줄 사람 없고 나는 또래 애들하고 놀고 싶은데, 늦둥이다 보니까 친척들도 다 저랑 같은 나이대가 아니고 왜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는 근데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사춘기가 있었나 봐요. 엄마 아빠랑 같이 놀기 싫다. 왜 어차피 나 이뻐 놀아주지도 않을 건데 데리고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냥 혼자 집에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데리고 다닌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엄마 아빠를 싫어하고 친구들하고만 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엄마 아빠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그렇게 노는 걸 이해를 못 했던 거죠. 그리고 딸만 키우다 보니까 아들을 처음 키워보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이 새끼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싸웠죠. 뭐 근데 저는 엄마 아빠 잘못이라고 봐요. 모든 건 다. 그리고 이제 전남 여수 그래서 스킨십을 좋아하고 애정 결핍이 있으니까 스킨십을 좋아하는 거죠. 머리 쓰다 여자친구가 생기면 항상 머리 쓰다듬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랬었어요. 뭐 어쨌든 고향은 전남 여수시 안산동 한전사택 마동 302로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우리 아빠가 호남화력이라는 발전소를 다녀서 다 A형이셔서 다니셔서죠. 다니셔서 사택에 살았다. 사택이란 뭐냐? 이제 이게 여수와 여천의 차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수가 있고 여천이 있어요. 여수 안에 여천이라는 게 있는 건데 여수는 진짜 여수 토박이 사람들, 원래 살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뭐 어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여천은 뭐냐면 여수에 이제 공단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바다다 보니까 결국엔 물을 끌었어야 되잖아요. 뭔가 발전을 하려면. 그래서 거제 뭐 창원 뭐 이런 바다 당진 뭐 이런 애들 보면은 다 공단이 생겨요. 공장 단지라고 공단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공단에 일할 사람들이 전지 각국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재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하러 왔으니까 여기에 정착해서 살아라 라고 해서 회사에서 집을 지은 게 사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사투리 여수 사람인데 많이 안 쓰네? 라고 하는 게 제가 여천 출신이라서 그래요. 여천 출신은 각지에서 이제 공단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도시다 보니까 사투리를 잘 안 쓰긴 해요. 어찌 보면은 여수 토박이가 아니라서 많이 안 쓰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또 그런 것만도 아닌 게 제 엄마 아빠는 이미 전라남도 토박이셔서 사투리를 많이 쓰세요. 근데 이제 제 또래들은 여천 또래들은 많이 안 쓰는 편이고 이제 여수 출신 애들이 많이 쓰는 편이에요. 여수 출신에서 특히나 이제 돌산이라든지 뭐 어디지? 신월동이 이제 약간 신월동이 약간 그 어부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동네인데 이제 그쪽 사람들이 많이 쓰고 저 여천 출신 애들 많이 안 쓰는 편이죠. 그래서 제가 사투리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느낄 때 많이 쓴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다른 여수 토박이들 제 친구들에 비해서는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애들 뭐 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는 나가 있냐 이렇게 시작해요. 말을 일단 시작할 때 뭐 그런 분들이 있죠. 호남화력이라는 발전소를 다니셔서 사택에 살았다. 내가 최장으로 살던 집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살다가 잠깐 광주 2년 갔다 와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살았으니 도합 17년 정도를 살았다. 누나들의 학업 때문에 잠깐 광주로 이사가서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지냈다. 이게 맞아요. 이게 아빠가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게 너네 여수에 있어봤자 대학교 제대로 된 데 못 간다. 그럼 어디로 가야겠어요? 유학을 가야겠죠. 근데 누나들이 빡대가리라서 호나 이런 데는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옮겨야겠죠. 맹모 삼천지교를 한 거예요. 아빠는 이제 여수에서 돈 벌면서 살고 엄마는 이제 저랑 누나들을 데리고 광주로 올라온 거죠. 전라남도의 유일한 광역시가 광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죠. 그러니까 큰 도시에 있으면 어찌됐건 큰 물을 만나서 이제 학업이 좀 올라갈 거다라고 아빠는 판단을 하고 보낸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제 애정결핍이 더 심해지죠. 아빠 없고 엄마도 이제 약간의 소일거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애들 3명 데리고 혼자서 키우는데 그럼 이제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저 맨날 학교 갈 때마다 준비를 못 해가서 맨날 이제 벌 서는 게 저의 일이었죠. 전성준 뒤로 나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회성도 많이 떨어졌고 막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친구가 없어요. 한두 명 정도 있었는데 그 애들 중에 한두 명이 다 진짜 대단한 게 초등학생인데 가출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애들이 이제 우리 집은 누나들은 야자하고 엄마는 이제 뭐 일하러 다니시고 그러니까 우리 집이 비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라면 끓여 그러면서 살았죠. 그러면서 살다가 이제 누나들을 대학교를 다 보내고 명문 인하대학교랑 명문 명지대학교를 보내고 이제 다 청산하고 이제 여수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수로 내려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사회성이 좆박은 상태잖아요. 그 상태로 이제 여수에서 살게 돼요. 여수에서 살고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외우지 못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아무도 저를 신경 안 쓰니까 저는 학교에서 뭐 하겠어요. 초등학교 때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다 구구단 외우고 있을 때 혼자 잠만 자는 거죠. 그냥 뭐 시험 봐봤자 무조건 4점 다 찍고 자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엄마가 심각성을 느끼고 여수에 내려와서는 이제 종합학원을 보내셨죠. 저를. 그때부터 이제 조금 성적이 확 오르기 시작했죠. 종합학원을 가고 나서부터. 그쵸. 항상 준비를 안 가면 맨날 손을 들었다. 구구단보다 라면 끓이는 법을 먼저 배워서 혼자 끓여 먹고 배달 음식을 많이 먹었다. 그 영향으로 소화비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밥을 먹지를 못하고 맨날 이제 어머니는 용돈 좀 올려놓고 가고 하니까 맨날 이제 저는 막 닭꼬치 사 먹고 밥 안 먹고 막 이랬어서 좀 살이 많이 급격하게 쪘죠. 애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너무 좋아서 집에 들어가는 게 싫어서 친구 집에서 항상 밤 11시 될 때까지 놀았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주에서 어차피 저를 아무도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친구 집 놀러 가서 한 11시까지 있었어요. 그냥 뭐 학원도 다 땡땡이 가고 학원도 안 가고. 근데 이제 누나를 시켜서 누나를 저를 데려오게 엄마는 누나를 시켜서 나를 데려오게 시켰다. 누나는 그게 싫었는지 나한테 항상 뭐라고 해. 아 싫죠. 고3인데 스트레스 받는데 씨발 이 새끼는 왜 남의 집에서 쳐 놀고 있냐. 그렇게 살 거면 집 나가라고 하면서 저한테 뭐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좆됐구나 하면서 막 무릎 꿇고 엉엉 빌었어요. 울면서 빌었어요. 누나한테 죄송하다 안 그러겠다 하고 다음날 또 친구 집 가서 놀았죠. 그랬었어요. 뭐 그래서 집 나가라면서 뭐라 그게 트라우마로 좀 남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다 엄마 아빠 잘못이죠. 아 뭐 제 잘못도 있는데 어쨌든 애를 신경 안 쓰니까 애가 당연히 친구랑 놀고 싶죠. 어차피 집에 가도 아무도 케어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광주 생활을 접고 여수로 와서 살게 되었다. 여도초등학교를 다녔다. 지금 생각해보면 왕따였던 것 같다. 여자애들이 많이 싫어했다. 안 씻고 다녀서 그런가? 돼지라 그런가? 성격도 이상했다. 아, 예, 이거는 이제 사회성이 많이 부족했어서 엄마도 신경 안 쓰고 아침에 머리를 감고 다녀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씻는 걸 몰랐고 저녁에 씻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씻었나? 샤워 한 번 했나? 뭐 그런. 중학교도 마찬가지 친구가 별로 없었다. 그나마 진웅이랑 재하랑 사귀어서 친구가 생겼다. 완전 부적응자는 아니게 되었다. 사회생활을 조금 배웠다. 이제 친구를 사귀어서 친구가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진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서 이제 운동이란 거 처음 해봤죠. 축구를 처음 하면서 제 친구들도 많이 사귀면서 사회에 적응했다. 여자친구도 이때 처음으로 사귀어봤다.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처음 사귀어봤어요. 살이 이제 빠지면서 여자친구가 생겼죠. 돼지일 때는 자존감도 낮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돼지라서라기보다는 자존감이 낮아서 여자친구를 못 사귀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적은 대한민국이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북한 족가시고요. 천안전시 두평군파. 별로 양반 이런 거에 관심 없다. 무조건 쌍놈 집안인데 그냥 족보 같은 거 어디서 구해다가 끼워 맞출 거라고 생각한다. 차례 제사 이런 거 지내는 거 이해되는데 음식을 그렇게까지 준비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누굴 위한 준비인지 모르겠다. 네 맞죠. 내가 물려받게 되면 가족 투표해서 먹고 싶은 음식 제사상에 10분 정도만 올려놓고 절 조금 한 다음에 바로 다 같이 먹을 거다. 제사나 차례보다는 이런 구실로 가족을 한 번 더 본다고 생각한다. 조상은 해준 것도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 조상 덕을 봤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다. 왜 이렇게 저는 부정적이죠? 이렇게?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라서 근데 그게 맞는 말이죠. 뭐 양반 뭐 이런 거 왜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양반 뭐 지금 이미 신분제 다 폐지됐는데 양반이면 뭐가 바뀌어요? 인생이? 지금 뭐 돈이 갑자기 많아져요? 그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잘 나가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예를 들어서 내 남자친구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 여자친구 뭐뭐뭐뭐다 뭐 자랑할 수 있어요. 예쁘다 뭐 이런 거 괜찮은데 뭐 모르겠네. 좀 어렵네.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40대인데 뭐 그러니까 뭐 남을 통해서 남의 내 여자친구나 내가 사귀는 사람을 통해서 자존감을 얻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나 양반 출신이었대 하고 그냥 하하호 넘기면 상관없는데 뭐 갑자기 막 제사를 막 씨발 존나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진짜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하고 뭐 진짜 조상님이 잘 살았으면 저는 강남에 살았겠죠. 씨발 여수까지 내려와서 빌어먹을 생활을 하고 왔는데 조상덕 뭘 봅니까? 걔네가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부모님한테는 감사해요. 키워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근데 뭐 천안 전시에 대한 솔직히 제가 천안 전시인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어디 쌍놈 집안인데 그냥 너 전시해라 해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사나 차례가 진짜 너무 싫은 게 그 음식을 왜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같이 쉬다가 야 오늘 뭐 먹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재료만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절 정도는 한번 하고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먹자 해서 먹으면 되는데 새벽 꽃날부터 뭐 장을 봐가지고 뭐 전을 부치네 뭐네 니 또 안 도와줄 거면 그런 말 하지 말. 안 도와줄 거고요. 안 할 거고요. 그냥 뭐 부모님이 하시니까 도와주는 거지. 저한테 이거 돌아오면 저는 진짜로 먹고 싶은 거 다 말해라 해가지고 뭐 족발이나 이런 거 시켜서 먹고 끝낼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가 이렇게 할 거거든요. 몰라요. 제가 너무 심한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어쨌든 신체 184.7, 83kg, 270에서 290. 신발마다 다름. 자 이게 최근에 제가 키가 185가 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85 정도가 됐어요. 185에서 6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운동을 하면서 좀 키가 커진 것 같아요. 쭉쭉 피고. 그리고 일을 하는 게 맨날 서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잘한 것 같더라고요, 키가. 그리고 몸무게는 더 줄었습니다. 83에서 82로. 근데 이게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량이 늘고 지방이 줄은 거라서 참 다행인 거고. 그리고 발은 270에서 290 맞고요. 왜 이게 270에서 290이냐? 사실 270은 이제 못 신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5에서 290이 맞아요. 왜냐면 축구화는 제가 딱 맞게 신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축구화를 좀 헐렁거리게 신으면 저는 이제 약간 발의 감각이 좀 잘 느껴지는 게 좋아서 딱 맞게 신어야 슛을 찼을 때도 공이 정확하게 맞거든요. 근데 좀 덜렁거리면 제대로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덜렁거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에 적응해서. 근데 저는 딱 맞는 걸 좋아해서 축구화는 웬만하면 275로 신고 발 290 이건 뭐냐면 제가 신고 벗는 걸 너무 귀찮아해가지고 하이탑 같은 거는 290으로 신어버려요. 컨버스나 하이탑 같은 거. 왜냐면 끈 묶었다 풀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290으로 사가지고 끈을 묶어놓고 그냥 나이키 운동화 신듯이 신고 벗고 해버리거든요. 구두 같은 거. 그래서 275에서 290이다. 사실은 275에서 280이 맞는 정 사이즈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 신발 보면 다 신발끈 묶여있고 그냥 언제나 벗을 수 있고 언제나 그 신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키가 1.7cm 자라서 당황했다. 아니고 2cm 자라서 당황했죠. 아빠 닮은 것이 참 다행이다. 코까지 닮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아빠랑 외모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 쌍꺼풀이 생기고 코가 좀 더 높으면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존나 잘생겼어요. 왜 나는 이렇게 생겼냐. 그러게요. 엄마 유전자가 좀 섞여서 엄마 문제가 좀 있는 거, 엄마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어렸을 때 소화비만이었다 했잖아요. 그때 아마 성장 호르몬이 어느 정도 막혀서 좀 더 이목구비가 이쁘게 못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쌍꺼풀이 막 너무 진하지 않게 속상에다가 코 여기 제 콧대가 이제 아예 없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아예 푹 꺼져 있죠. 그냥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콧대가 여기가 살짝만 올라와도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면은 좀 그래도 괜찮게 생겼는데 옆모습이 존나 못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아쉽습니다. 혈액형은 엄마한테 받은 것이다. A5형인 것. 그쵸, 제가 A형이기 때문에 아빠가 O형이고 엄마가 AB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갑분싸 만들 때 항상 하는 말이에요. AB형에서 성격 병신이야 막 이런 애들 많거든요. 우리 엄마 AB형인데? 바로 탈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A형인 거죠. 신발 헐렁하게 신는 걸 좋아해서 저렇게 적었다. 맞죠? 하지만 축구화는 꽉 맞는 걸 좋아해서 보통 275를 산다. 270 신발만 거의 듭니다. 290은 조던 하이 신고 벗고 편하라고. 맞냐? 제가 생각보다 말라 보이는데 제가 80kg 넘는다면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근데 이게 축구하는 것 때문에 하체 근육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은 부모님, 누나 2명. 네, 작은 누나, 큰 누나 있고요. 학력 여수 도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광주로 전학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여수 여도초등학교 자랐고, 중학교 졸업했고요. 고등학교 졸업했고, 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했고, 성적이 안 돼서 서울로는 못 가고 여수랑 가장 떨어진 학교를 골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 아빠랑 살기가 싫어가지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를 고른 게 천안에 있는 호서대학교였어요. 사실 아산에 있는 거죠. 왜냐면 이과캠은 아산에 있고 그
문과캠이 천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전기공학과 가서 좋은 형들 많이 만났다. 진짜 좋은 형들 많이 만났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그 형들이 장난이 너무 심해서 아, 이 형들 왜 이러지 이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좋으신 형들이었고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어요. 지금도 가끔씩 연락하고, 이거 유튜브 찍었을 때도 형들이 진짜 재밌다, 콩아 잘 보고 있어 라고 막 댓글도 달아주신 분들도 많았어요. 너무 고맙고, 대학교 가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고, 중학교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연락하는 거는 진웅이랑 재하밖에 없고요. 간간이 있고, 뭐 고등학교 친구들은 잘 만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뭐 저희는 너무 친해서 솔직히 1년 정도 안 만나. 요새는 결혼식 때 좀 만나긴 하는데, 뭐 자주는 못 만나지만, 왜냐면 각자 삶이 있잖아요. 어른 되면은. 그래서 자주는 못 만나지만 가끔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니까 취업 메타가 전화기에서 전자과 컴공과로 바뀌어 있을 때, 이게 뭔 말이냐면, 저희 때는 전기, 기계, 화학공학과가 이제 메카였거든요. 이제 저 대학교 들어갈 때.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갑자기 이제 삼성전자랑 이런 게 뜨면서, 코딩이 뜨면서 이제 전자과랑 컴공과 각광받고, 씨발 열심히 해가지고 전기과 가서 전기기사 땄는데, 걔 병신 짓거리 해버렸죠. 아쉬웠다. 종교 무신론. 신은 없다. 있으면 말이 안 된다. 믿을 건 나 자신 하나뿐. 예, 맞습니다. 저는 니체의 사상을 약간 존중하는 편. 신은 죽었다. 근데 니체도 죽었네. 뭔 말이냐면, 신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안 믿어요. 모든 걸 안 믿어. 저만 믿어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만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꺾이잖아요. 저도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 꺾여요. 진짜 그래서 조울증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떨어져요. 쭉.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신을 믿는 분들의 장점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뭐 예수님이 나한테, 뭐 부처님이 나한테 뭐 시련을 주신 거일 거야. 이거는 이겨내면 돼. 어차피 예수님 하느님이 내 옆에 있는데 뭐가 힘들지? 라고 하면서 기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저는 저밖에 안 믿기 때문에 제가 꺾여버리면 이제 다 꺾여버리는 거라서. 근데 반대로 이제 저 스스로가 단단해지는 것도 맞아요. 저만 믿다 보니까 멘탈이 좀 세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거죠. 종교를 믿는 거는 옛날엔 이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런 이유로 종교를 믿는 거구나. 뭐 그렇게 나쁜 게 아니구나. 근데 이제 그게 싫은 거죠. 너 하나님을 믿어야 뭐 천국, 너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영혼은 없다고 믿어요. 이 세상에. 영혼은 없고, 그냥 우리는 호르몬과 뉴런과 뇌로서 이루어진 유기적인 집합체일 뿐이지, 영혼 따위는 저는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후세계도 믿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즐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둥바둥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은 경험해볼 수 있는 건 다 경험해보고 죽고 싶으니까 인 것 같아요. 그건 제 욕심이긴 해요. 어쨌든 그런 논리입니다. 병역, 대한민국 육군 제3보병사단 전역. 이게 뭐냐면 3사단 출신이라는 거예요. 백골 부대를 나왔고요. 진짜 개같이 일을 열심히 했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냐면, 행정보고관이 내 전용 드라이버를 사줬다. 맞습니다. 제가 작업을 엄청 열심히 잘 해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풀을 그렇게 많이 배워본 적이 이 군대 다니면서 처음이고요. 작업도 열심히 했고, 아무래도 전기과 출신이다 보니까 대충 보면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차단기 가는 것도 열심히 했었고, 나름 잘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뭔가 인정 욕구가 많이 솟아났나 봐요. 제 스스로. 군대에서 한번 찔려서 휴가가 하루 잘린 적이 있다. 병장 때 병장들이 다 나와서 일하는데 이등병들이 놀고 있어서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시원하게 징계 받았다. 군 생활에 후회는 없다. 후임들이 내 전용모를 만들어서, 이게 뭔 말이냐면, 병장 때 이제 저희는 이제 군대에서, 제가 GOP 출신이에요. GOP 출신이 뭐냐, 철책 근무하는 최전방 부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 데서나 버리면 안 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가 모아놨다가 그 차가 오면은 그 차에 이제 실어야 돼요. 근데 그 음식물 쓰레기 맨날 고양이 씨발 새끼들이 다 봉지 다 주워 뜯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봉지 항상 다 찢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다시 씌워서 그 쓰레기 차에 올려야 돼요. 근데 그때 제가 병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행정보호관님이 올라오시면, 행정보호관님이 이제 약간 성격이 쉽지 않으셔가지고, 행정보호관이 왔는데 아무도 안 나와봐? 라는 그게 있으셔가지고, 행보관님이 오시면 이제 다 뛰어나와야 돼요. 다 뛰어나와서 경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다 옮겨야 되는데 저는 병장이어도 열심히 일을 하던 때여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병장인데 왜 일을 열심히 했을까? 별거 없는데 젊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기운이 넘치니까 지금은 하라 해도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병장 때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을 다 옮겼어요. 음식물 수거함에 다 옮기는데 다 옮기고 이제 손 씻고 막 힘들게 일하고 생활관에 들어갔는데 2등병 1병 애들이 몇 명 애들이 씨발 안 나오고 짱 박혀서 누워서 쳐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극대노해가지고 야 씨발 새끼들아 뒤질래? 니네 선임들 왜냐면 저만 병장이 아니었고 다른 애들도 다 상병 병장들도 같이 나와서 그러니까 뭐 제가 나오니까 애들이 나온 거도 맞는데 하는데 이제 걔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걔들한테 쌍욕을 갈겼어요. 뭐 죄송합니다. 뭐 다음부터 똑바로 해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대대장님 마음의 편지 전성준 병장이 그때 막 욕설을 했다 해가지고 제가 징계위원회가 열렸죠. 억울하죠? 정말 억울하죠? 참 진짜 씨발 당나라 군대예요.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제가 그래 나 욕했다 시원하게 욕했다 당당하게 말해요. 사실 거기서 안 했다고 하면은 징계 안 받을 수 있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그 글로서만 징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확인을 해야 돼요. 인사과장님도 증인이 있어야 된다거나. 근데 사실상 그 증인 나와봐라 하면 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자기가 편지는 썼지만 증인으로서 나올 만한 용기는 없었죠. 그래서 인사과장이 확인 절차를 위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솔직하게 대답하면 된다. 근데 거기서 저 욕 안 했다고 구라치면 되는 거였는데 그냥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말년이었는데 심지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원하게 욕했다. 족같아서 그 새끼들 꼴배기 싫어가지고 욕했다. 뭐 징계 주라면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징계를 받았어. 센 척했다가 괜히 센 척했네. 병신 짓거리 해버렸네. 왜 센 척했지? 하고 후회하고 이제 그래도 제가 군생활을 잘 했어서 원래라면은 최전방에 있는 사람은 징계를 받으면 그 페바라고 후방 부대로 내려가야 돼요. 거기도 전방이긴 한데 저는 아예 GOP라는 최전방에 그러니까 철책 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닌 그 밑에 있는 후방 부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군생활을 잘해서 행정보호관님이 이제 휴가 하루 잘리는 걸로 징계하고 이제 소대 제가 2소대였거든요. 1소대, 2소대, 3소대가 있는데 제가 2소대에서 분리돼가지고 1소대로 내려가는 조건으로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제가 1소대로 가게 됐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대대장님 마음의 편지에 이제 제가 찔려서 갔잖아요. 근데 좀 감동이었던 게 다음 대대장 편지에 이만큼이 왔어요. 이만큼이 왔대요. 그 대대장님이 항상 아침마다 라디오를 하시거든요. 전군 그 대대 라디오를 해요. VCM이라고 이제 비디오 카메라인가 뭐 저거 하는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VCM에서 전성준 병장에 대한 마음의 편지를 너무 많이 받았다. 너무 많이 받아서 다 읽어볼 수 없었는데 다 읽어봤고 전성준 병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도 알지만 욕설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대대장님께서 직접. 근데 저는 좀 감동받았어요. 우리 소대 애들이 이제 다 저를 전출을 안 보내려고 다른 소대로 못 가게 하려고 이제 마음의 편지로 다시 한 거죠. 그래서 너무 감동받고 고맙다고 애들한테 다 말하고 나 이제 갈게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군생활 재밌게 잘 즐기고 근데 1소대 애들하고도 친하게 잘 지냈어서 잘 즐기고 이제 군생활 끝나고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데 이제 보통 이제 병장들한테 전역모라는 걸 선물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찔려서 다른 소대를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내 전역모 준비 안 했겠거니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내 거는 전역모 하지 말라. 사실 이게 부조리예요. 부조리인 게 그냥 굳이 이게 전역모 한 줄 추가하는데 오버로크 치는데 2,000원인가 하거든요. 그냥 돈 모아서 해야 되는 거라서 애들 돈 쓰게 하지 말게 하려고 전역모 하지 말라고 했었고 그리고 어차피 이 소대에서 분리됐으니까 전역모 안 했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군장점 가서 전성준 병장 전역모 있나요? 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이제 후임들이 저한테 이제 그때는 인스타그램이 없고 페이스북 메시지 할 때인데 페메로 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너 전역모를 안 했을 것 같냐? 왜 안 가져갔냐고 개쌍욕을 해가지고 미안 나 니네가 안 한 줄 알았는데 또 감동받았죠. 그래서 이제 다음 후임 2월 제가 1월 군번인데 2월 군번인 사람이 이제 그거를 이제 가져와 줬어요. 군장점에서 가져와 줘가지고 걔가 근데 들고 있는데 아직 만난 적이 없어요. 뭐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애들이랑 군대 애들이랑 가끔씩 만나요. 진짜 가끔씩.
요새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만났던 것 같은데 요새는 한 3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만나는 걸로 고치겠습니다. 자, 직장 경인기술. 2020년 제 첫 직장이에요. 좋은 회사였고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2023년 언제까지 다녔지? 언제까지 다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건 지우고 어쨌든 한 3년 다녔어요. 3년 다녔고 설계로 들어가서 1년 정도 일을 하고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그 철도 신호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하철들 제가 설계한 게 조금 있고 광주 2호선을 제가 설계했고요. 그리고 그 신안산선이라고 이번에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뚫리는 지하철이 하나 있어요. 그거까지도 제가 만들다 갔습니다. 그거까지 만들다가 근데 뭐 그게 제 적성에 제가 앉아서 하는 일이 적성에 안 맞나 봐요. 몸이 근질근질해서 그런지. 그래서 현장으로 항상 가고 싶어. 그러니까 전기기사를 땄으면 안 됐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현장에서 일하고 싶으면 전기기사를 왜 땄어? 되는 건데 안산으로 오게 됐다. 근데 잘 안 된다.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네요. 이때는 이직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써놨네요. 내 커리어는 망해버렸다. 근데 탈출했죠. 결국에는 이게 두 번째 직장인 GS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라는 좋은 회사인데 여기도 좋은 회사예요. 나쁜 회사는 아닌데 이직 성공함. 나름의 비전이 있어 이직했다. 이거 하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준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승진도 진짜 바로 했어요. 보통 2년 정도 걸리는 승진인데 1년 반 만에 했고 물론 제가 운이 좋았기도 했지만 제가 일을 잘했어요. 농담이고 그냥 뭐 운이 좋았어요. 그때 이상하게 아다리가 잘 맞아서 승진을 바로 했는데 근데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상하게 돈이 벌리니까 잃어버렸던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때려치고 여기로 온 거예요. 다 때려치고 패션으로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후회하고 있거든요. 사실 후회 안 하고요. 열심히 해야죠. 후회를 안 남기려고 열심히 하는 건데 저도 신기해요.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 여기로 넘어왔을까? 이상한 힙스터 홍대병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신병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자라 들어왔죠. 25년 3월에 들어왔고요. 직종 아예 변경, 내가 좋아하는 패션을 아예 옮기고 싶어서 이렇게 행동했다. 인생 망했다 이제. 아니요,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뭘 망해요? 뭐 제가 다음날 밥이 없나요? 밥을 못 먹나요? 출근을 못 하나요? 월급을 못 받나요? 전혀 망한 거 아니고요. 인생 망했다 이제에서 바꾸겠습니다. 인생 망했다. 아니 안 망했는데 병신아, 망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 라고 적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라는 제가 일해본 직장 중에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돈을 너무 조금 줘요. 일하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육체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돈을 적게 주니까 돈도 안 되네 씨발 이게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자라 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전 다 좋아요. 다. 그냥 그분들하고 있으면 그냥 즐거워요. 근데 그분들은 저랑 있으면 즐거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즐거워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있고 아직도 배울 게 산더미고요. 그리고 약간 지금은 옷 만드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승진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약간 일은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다 너무 좋으신 분들밖에 없고 뭐 그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좋다 생각해요. 뭐 어쩌라고요. 내 맘대로 행동하는 거죠. 자, 자라 지금 잘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옷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꼭 런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BTI ENTP, MBTI 안 믿는 주의. 사람을 16등분으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잘 안 믿는다. 근데 잘 안 믿는 게 ENTP 특이라고 한다. 물론 아이스 브레이킹으로는 좋지만 과몰입은 별로라고 생각한다. 맞습니다. 나는 나고 친구는 친구, 너는 너, 우리는 우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MBTI로 나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일 뿐이지 ENTP로서의 나가 아니야 라는 뜻이죠. 여기서도 제 성격이 병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맞아 난 ENTP야 나 그래서 그런 거 같아 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 왜 나를 그렇게 규정해? 나는 그게 아닌데? 네 말은 틀렸는데? 약간 심통맨이에요. 심술맨이고 심술맨이고 그래서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잘. 근데 뭐 아이스 브레이킹 용으로는 괜찮죠. 그냥 뭐뭐예요. I 성향이시구나, E 성향이시구나.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게 E랑 I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T지만 저 F인 성향도 엄청 강하고 ENTP니까 뭐 상상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또 어떨 때는 엄청 현실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마지막 P가 이제 계획적이지 않은 즉흥적인 사람이잖아요. 물론 즉흥적이어서 막 직장 때려치고 바로 패션계로 들어오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또 J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오늘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옷 만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좀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P고 작게 봤을 때 J인가? 어쨌든 그래서 저는 MBTI를 믿지 않습니다. 굉장하죠? 인스타그램, 링크 인스타그램. 키드니빈 1995 아이디가 강낭콩이라는 뜻이다. 관심을 좋아해서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기분이 좋다. 근데 좋아요 많이 받는다고 해서 기분 나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진짜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이미 켰어.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계정을 게시했어. 근데 좋아요를 적게 받는다고, 그러니까 많이 받는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미 인스타그램을 만드는 시점에서부터 저는 그게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댓글을 많이 받아도 기분이 좋다. 그쵸? 댓글 많이 받으면 저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악플을 받으면 상처를 받는다. 근데 웃기는 장난식 악플이 아니라 진짜 리얼 악플 다는 새끼들이 있다. 그런 악플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저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관점이. 악플을 받아도 이제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릴스를 올리는데 댓글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 악플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악플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쨌든 한 글자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예요. 뭔가 관심이라고 이제 생각하나 봐요. 악플도. 물론 그냥 무지성으로 뭐 니엠이 이러면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냥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막 춤추는 릴스를 올렸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친구들이 저한테 존나 영서티 새끼 존나 뜨려고 발악하네 이렇게 올려줬으면 좋겠거든요. 아닌가? 너무 심했나? 뭐 그런 것도 저는 좋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답글로 이제 대응하면 되니까 병신 니엠이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티키타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진짜 아예 저 자체를 싫어해서 하는 악플은 당연히 싫겠지만 뭔가 그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악플을 받아 상처를 받는다. 이거 지우겠습니다. 댓글을 많이 받아도 기분이 좋다. 지우고 이제는 악플도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인스타를 안 봐야지 하면서도 어느샌가 보고 있다. 봐도 별 의미 없는데. 그쵸?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릴스를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컴퓨터로 유튜브를 켜놓고 핸드폰으로는 릴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뇌가 녹아버렸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에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데 저처럼 살지 마세요. 인생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ADHD가 너무 심해져서 막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인정하시죠? 뭔 말인지.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야 되는데. 자, 전 여친들 걸 가끔씩 들어가서 몰래 훔쳐본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제가 그렇다고 스토리를 보진 않습니다. 몰래. 시를 쓰거나 패션 같은 걸 올린다. 옛날에는 시를 많이 썼었는데 요새는 일기를 쓰다 보니까 굳이 인스타에 시를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시를 쓰거나는 지우겠습니다. 시, 일기 다 어차피 이제 블로그에 써버리니까 패션을 올리긴 하는데 요새 패션도 팔로워를 많이 늘려서 광고를 받아보는 게 내 소원이다. 이건 맞아요. 제가 이제 제 꿈이 인플루언서거든요. 편하게 돈 버는 게 제 꿈이기 때문에 진짜로 저도 협찬 받고 그러고 싶어요.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호텔 숙박하는데 막 호텔 심지어 스위트룸을 숙박을 하는데 포스팅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막 900만 원, 1000만 원씩 받고 대단하죠. 호텔 서비스 다 받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취미, 음악, 축구, 패션, 토론, 토의, 자기 생각 공유하기. 이거 너무 짜친다. 이거를 지울게요. 토론, 토의, 자기 생각 공유하기를 지우고 이야기하기로 바꾸겠습니다. 삼국지 읽기. 삼국지 진짜 옛날에 많이 읽었었는데 요새는 잘 안 읽네요. 제가 또 새로운 재밌는 것들이 진격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서 삼국지 많이 읽었어요. 삼국지 재밌고 삼국지가 중국 삼국지죠. 유비관우장비 나오는 그 삼국지 좋아하고 옛날 라디오스타 찾아보기 진짜 너무 좋아요. 옛날 라디오스타 좋아하고 요새는 또 잘 안 찾아보긴 하는데 무도 다시 보기, 침착맨 보기 뭐 다 좋아합니다. 보디빌딩 뺄게요. 족같으니까 헬스로 바꾸겠습니다. 다 좋아하고 일기 쓰기 좋아합니다. 시 쓰기 시 요새 안 써요. 블로그도 요새 안 쓰고 일기만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게 시간을 투자하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 유튜브 찍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뉴 전성준, 뉴강낭콩 돌아왔거든요.
다시 열심히 할 거고요. 맛집 찾아다니기, 이쁜 카페 찾아다니기, 개똥처럼 말하기. 개똥처럼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 안에 텅 빈 방에 공허로 가득 찼다면 그것은 텅 빈 방일까 꽉 차 있는 것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텅 빈 텅 비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공허로 가득 찼다면. 왜냐면 공허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개소리 하는 거 좋아하죠. 개소리. 제가 어떨 때는 좀 친구들한테 미안할 때도 있어요. 너무 개소리를 늘어놓다 보니까. 근데 친구들이 참 착한 게 제 말을 잘 들어줘요. 감사할 따름이고요. 노래 가사 해석하면서 울기. 이거는 옛날에 헤어졌을 때 썼네. 이거는 첫사랑이랑 헤어졌을 때 쓴 것 같고요. 그때는 막 옛날에 그 박효신 노래, 막 옛날 발라드 노래가 가사가 진짜 좋은 게 미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 가사를 음미하면서 막 울고 그랬어요. 찐따처럼. 찐따 맞고. 그러니까 이건 지우겠습니다. 음악. 이게 다, 미쳤네. 미쳤네. 이게 다 취미에 관한 거야? 이거는 이제 말 안 할게요. 여기서 더 하면은 좆될 것 같아서. 자, 이제 여기까지 나무 위키 정리했고요. 자, 나무 위키 정리했으니까 발행 누를게요. 수정된 겁니다. 자, 나무 위키 발행. 네, 다시 수정해서 올렸고요. 자, 오늘 오랜만에 방송했고요. 시청자분들이 아무도 안 들어오셨지만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돌아올지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게스트 있으면 한번 불러서 한번 또 해볼게요. 저는 앞으로 이제 방송 끌려고 하는데요. 진웅님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아니면 뭐 더 하라고 하면 더 하겠습니다. 더 하라고 하면 더 하겠습니다. 뭐 월드컵 같은 거 할까요? 아직 1시간 정도 더 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궁금한 거 없나요? 진웅님 출연했던 거 제가 편집한 거 올리신 거 보셨나요? 재밌었나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뭔 방송 했냐면요, 그냥 최근 근황 얘기하고, 그 강낭콩 나무위키 첫 화 때 한 게 너무 아쉬워서 그거 고치는 작업했습니다. 제대로 말하면서 하기. 뭐 그 정도 줄었죠. 그러니까 편집본을 보세요. 편집본이 더 재밌어요, 사실. 그 무편집본은 너무 길어서 좀 맞드는 것도 많고 다 못 보긴 했는데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편집본 올려줄 테니까 편집본 올리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나름 스케이트 레전드 썰 맞아요. 진짜 인정합니다. 개 재밌어요, 진짜. 다시 봐도 너무 웃기고. 여러분, 백진웅 편에 스케이트 썰 제가 그 댓글에 그 링크 걸어놨거든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사실 그 화는 그게 다예요. 그것만 보시면 되고. 너무 재밌었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한 것 같고, 제가 언제 또 돌아올지 몰라요. 돌아올 때까지 좀만 기다려주시고, 앞으로는 음악이래. 패션 열심히 하겠고요. 릴스도 열심히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이 약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전 다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